국립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의 정석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궁금하신 게 청어냐 정어리냐 이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교수님 이게 물고기 종류가 뭔가요? 예, 제가 아직 가보질 않아서 단어는 못하겠지만 신문 보도에서 예. 정어리라고 했으니까 정어리가 맞을 겁니다. 예. 예, 정어리군요. 자,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100톤 가량 이게 죽은 물고기 떼가 지금 올려지고 있는 건데 예. 지금 해양 오염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어선에서 버린 거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해양 오염 그런 원인 그런 걸 들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어선에서 버린 겁니다. 그거는 어선에서 버린 거다. 어선에 버린 게 확실한데 해양수산부에서 발파기가 조금 그림칙할 겁니다. 또 남들 사정이 있으니까. 예. 버렸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교수님? 실제 어선을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어민들이나 연락이 다 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고개는 못 하는데 정보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 잡은 고기를 왜 버리죠? 그걸 안 버리면 불법이에요. 안 버리면은 그 멸치의 다른 어종을 근인망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멸치만 잡고로 돼 있어요. 멸치 근인망이라고 하는 법인데 멸치에 잡으면 잡는 순간 다른 어종 한 마리도 잡히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버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부에서도 그걸 버리고 오라 하고 안 버리고 오면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무조건 버리고 와야 돼요. 안 버리고 오면 이제 그 업을 더 이상 못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 하나에서 버린 게 아니라 수많은 어선들이 다 같이 버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배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선단을 뿌려가지고 하는데 약 하는데 대략 7개 선단 정도인데 이제 그니만 배가 두 축으로 끌기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수십 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면은 한 7척 정도 될 겁니다. 7 선단이라고 하죠. 선단에서 아마 버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는 해수부가 이거 발표하기가 곤란할 거다 그러셨는데 버린 거면 그냥 버린 것을 발표하는 것이 딱히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해양부에서 강제로 버리게 했잖아요. 그걸 규제를 한 게 해양수산부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없었으면 이 고기를 들고 와서 팔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자꾸 하니까 버리고 옮기거든요. 어민들은 이제 법을 다 지킨 거죠. 그러니까 불법업이 아니라 준법업을 해서 그게 오히려 법대로 고기 잡아서 문제였다라는 거네요. 예, 버리고 옮기 거의 법이 안 버리고 오면 이제 그 불법이기 때문에 어민들은 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법을 강제한 그런 규정을 만드는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원인이 뭔다 모르다 그렇게 빼고 있지만은 아마 그 내부적으로 나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 죽은 정어리가 떠내려고 있는지 해양수산부나 국립수산과학원인데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 근데 못하겠지만 예. 그 규제라는 게 쓸데없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탁상공론이죠. 법을 해양 수산업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이 배를 타보고 수업을 안 해봤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슨 그물에 눈이 있는 줄 알아요. 눈이 있어가지고 멸치만 잡을 수는 없고. 멸치만 우리 그물은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종이 잡힐지 모르는데 청어도 잡히고 정어리도 잡히고. 잡아봐야 알거든. 배에서 올려봐야 무슨 어종이다 아는데 그걸 미리 그걸 골라가지고 잡지 말라니까 그런 기본적인 업에 대한 상식도 안 갖춘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규제 자체가 문제군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바로 버리면 이 정어리나 이렇게 청어가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일단은 배에 실은 다음에 좀 구분을 해서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물고기들이 그물로 올라오면 바로 죽어요. 작은 건 바로 죽는데 죽은 걸 다시 버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몰라요. 바로 죽는지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버려지면은 이게 또 해양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똑같죠.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먹어 치우면 관계가 없는데 그 바다의 생물이라는 거는 다른 생물한테 다 먹히거든요. 먹히는 게 그게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먹히지 않고 이걸 잡아가지고 죽은 걸 버리거나 또 너무 때로 몰려와가지고 다른 생물한테 먹이가 못 되고 하면 이제 썩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료로 쓰든지 해가지고 다른 물고기가 먹든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먹고 이제 버리니까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김 소장님? 지금 규제를 없애면 이게
없앤 쪽으로 가주면 다 잡아들이면 또 여린 청어들의 씨가 마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남핵 논란. 예, 중간에 좀 타협 지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뭐 남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청역가류는 기후 변동에 따라서 크게 그 애양량이 변하기 때문에 예. 남핵의 그 뭐 어업 효과는 보다는 이제 기후 변화가 크고요. 그리고 남핵이란 말을 많이 쏘는데 남핵 자체가 일어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남핵이란 걸 이제 많이 잡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들면은 그 어민들은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작게 잡히면은 조업을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체수가 밀도가 줄어들면은 어민들 스스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핵으로 뭐 멸종이 됐거나 뭐 개체수가 줄어든 어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로 보면 뭐 고작 애를 드는 게 명태나 뭐 참조기 정도인데 그 남핵으로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에 다 줄어들기고 다른 어종들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남핵으로 해가지고 좀 호수 같은 데는 조그만 데는 그 남핵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바다는 넓기 때문에 남핵으로 뭐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이 대부분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바다 최소한 우리 바다에서는 남핵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인용이기 때문에 그래 일어나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떤 제도적 타협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마지막 대안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합니다. 혼액을 허용해줘야죠. 혼획 허용이라? 눈도 없는데 다 잡혀가지고 정상적인 판매 수입을 통해서 다 팔 수 있도록 그걸 규제를 없애고 금지체장 이런 것도 없애야 돼. 금지체장도 잡아봐야 뭐 그 금지체장보다 작은지 큰지를 구분하는데 그걸 20cm 이하 못 잡게 하는 거. 네, 못 잡게 하니까 그걸 또 버리고 오거든요. 버리고 오면 이게 다 해양 오염 그 바다 오염 쓰레기로 변하는데 그걸 자꾸 정부에서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자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다 없애야 하는데 저 규제 없애라고 지금 3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규제 계획한다고 말만 하고 포럼만 요구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립제주대 해양생명과학부의 정석근 교수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